자, 꿈을 향해서 매진하시는 여러분,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융의 분석심리이론 공부합니다. 자, 20여번 볼까요?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융의 분석심리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볼게요. 개인의 성격 형성은 과거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융은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했죠. 그런데 융만의 독특한 어떤 그 이론적 경향이 있었습니까? 바로 뭐였었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열망, 즉 과거의 사건과 동시에 이 미래에 대한 열망, 이 두 가지가 뭐를 했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기억하십시다. 과거, 미래 둘 다 중요했다. 그 얘기예요. 네 가지 정신 기능으로 사고, 감정, 인식. 자, 우리 네 가지 정신 기능 얘기했죠. 감각, 직관, 사고, 감정. 그렇죠.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해서 감각하고 직관을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신 기능으로 봤고, 그다음 합리적 정신 기능을 이제 사고하고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이거 틀렸고. 자기는 개인 무의식 내에 존재한다. 자, 자기는 어디 존재했었습니까? 집단 무의식이었었죠. 우리가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융은 여기 집단 무의식이 있고, 자 여기 의식의 공간이 있었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무의식이 있었는데, 무의식은 다시 그 심층에 따라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었죠. 자, 자기라는 건 어디 존재했었습니까? 이 집단 무의식 저변에 자기라는 것이 존재했었었죠. 자, 자기도 원형이었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자기 실현, 자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 맞는 얘기죠.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 강조했다. 자, 중년기하고 노년기를 강조했죠. 융 하면은 특히 이제 중년기, 노년기 중에서도 무슨 기? 특히 중년기를 매우 강조한 학자였었죠. 자, 유년기, 청년기를 강조한 학자. 뭐 유년기, 보통 영유아기라고 구분한다면은 그걸 강조했던 학자 이제 프로이트가 강조를 했던 거고. 구태여서 뭐 청년기를 그렇게 중시했던 학자는 우리가 배우질 못했었습니다. 자, 우리 융의 이론 22번을 통해서 정확히 좀 다 정리해 둡시다. 자, 융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23번식으로 주요 이 개념들,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들을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으로 개인이 외부에 보내는 이미지다. 자,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자아의 가면 맞고, 자, 개인이 외부에 보내는 이미지 맞죠? 음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다. 자, 음영이라는 거 여러분 뭐였었습니까? 보이기 싫은, 그렇죠. 감추고 싶은 자기의 본능적인 원형이라 그랬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뭐예요? 원형에 관한 얘기죠.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 원형. 자, 아니무스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 측면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기는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자,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다. 맞죠? 자,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 쓴 학자 두 명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이제 프로이트하고 융이었었죠. 융은 리비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성적 에너지, 섹슈얼 에너지로 표현을 했는 반면에 융은 또 생활 에너지 또는 정신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 24번.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성격 발달은 자기 실현 과정이다. 맞고요. 자기는 유아기에 발현되는 원형. 자, 유아기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에 발현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중년기 때 어떻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맨 밑에 붙어 있는 이 자기가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그다음에 의식과 합해져서 자기의 성격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걸 개성화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자기 실현의 결과물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는 개별되어진 자기만의 성격 유형, 즉 개성화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자, 그림자는 그 음영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 말한다. 아니마는 여성 속의 남성성이 아니라 남성 속의 여성성이었었죠. 아니무스는 거꾸로 여성의 남성성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용어를 묻는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융 이론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를 섞어놓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25번 여러분 풀어 보십시오. 뭐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집단 무의식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조상으로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원형이 틀린 게 아니라 공통적이었었죠. 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원형이 바로 집단 무의식이었었다. 기억하실 거고. 자, 15회 봅니다. 융이 제시한 장년기의 성격 발달 옳은 것은 자,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 그게 바로 페르소나였었죠. 예. 자, 남성은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입니다. 야, 아니 임마. 그렇죠. 남자가 그게 뭐야? 아니 임마. 남자가 왜 여자처럼 하고 다녀? 아니 임마. 그래서 아니마. 아니무스는 자, 여자는 머리에 젤 발라야 돼요. 예, 무수 바르면 안 됩니다. 무수는 남자만 바르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자가 머리에 무수를 발라 남자처럼? 그렇죠. 자,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돌려서 자아 정체감 대 혼란이 나타난다. 여러분,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돌리는 거는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면화되고 내적화되는 경향이 중년기 때 있었다.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자아 정체감 대 혼란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 대 이제 정체감 혼란이죠. 자, 역할 혼란이라고도 얘기했었었고, 이것은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발달 단계 가운데서 바로 뭐예요? 청소년기에 관한 얘기했었었죠. 중년기 때의 장년기 때의 성격 발달을 에릭슨은 뭐라 그랬었어요? 생산성 대 침체라고 하는 용어 썼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지요? 예. 여성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 나타난다. 맞죠? 예, 그래서 여자는 이게 아니무스 현상이었었어요. 남성은 자꾸 내성화 되어져 가고 로맨티스트, 그렇죠. 네, 솔로리스트가 돼가는 반면에 여성 굉장히 공격적화 돼갑니다. 저도 요새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27번.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 심리론의 특징 옳지 않은 것. 인간의 경험의 역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을 연구했다. 자, 이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만의 얘기죠. 나머지 내용 읽어봐 주시고 28번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28번.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용어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그냥 주는 문제죠. 합격 맞으세요라고 주는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융만의 분석 심리 이론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었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융의 분석 심리 이론 기억하시고. 자, 29번 넘어갑니다. 자, 풀었던 거예요, 앞에서.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들어갑니다. 30번.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인간 행동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자, 아들러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주관적 인간에 관한 설명 이야기였었죠. 예,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인간을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러 이론은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이론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를 과연 이 정신 역동 이론가로 구분할 것인가? 그걸 갖고 논쟁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또 프로이트로부터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아들러를 어떻게 정신 역동 이론가로 구분을 했다 기억해 두시고, 인간을 하나의 통합적 유기체로 봤다. 출생 순위가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 미친다.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인 개발 필요로 하고, 자, 개인의 성장과 발달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자, 문제를 보면서 문제 나와 있는 보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를 총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1번 봅니다.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5월의 목표에는 긍정적 경향과 부정적 경향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은 환경을 객관적이 아니라 항상 아들러는 뭐야? 주관적. 그렇죠. 아들러 이론 나오면 뭐야? 다 주관적. 예, 그래서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가 맞고, 치료 목표는 증상의 경감이나 또는 제거를 하는 데 있다. 그것이 아니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러는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나서가지고 즉 치료자가 나서서 네 문제를 내가 경감시켜주고 제거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창조적 자기 개념이었었죠. 그러니까
아들러 개념에 있어서 치료자의 역할은 사실 그런 조건만 갖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자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생활 양식 4에서 5세경에 형성된다. 맞는데, 자,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가 아니죠. 예,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생활 양식은 보통 4살에서 5살 사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생활 양식 4가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지획, 회사, 지획회사 기억하실 겁니다.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이 있었었죠. 자, 그것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자, 창조적 자기에 의해서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죠. 자신의 선택과 자유에 근거하여서 얼마든지 삶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다. 즉 인생의 가업, 즉 일과 우정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들러는 그 일, 우정, 사랑을 스스로 잘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다. 해결해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32번.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우월에 대한 추구는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나타난다. 맞고,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에 기반해서 4가지 생활 양식 유형 제안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생활 양식 유형을 구분하는 2가지 조건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었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4가지 생활 양식이 구분된 겁니다.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회적 관심과 뭐에? 활동 수준 2가지에 따라서 4가지 생활 양식 제한됐고, 열등감은 보편적인 감정,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동기화하는 근원. 그렇죠. 아들러 이론은 그래서 열등감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열등감 있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방어기자 뿅 하고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우후 보상에 근거해서 우월을 향한 추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의 시발점, 첫 시작점은 열등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창조적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창조적 자기라고도 표현 나오고 또 자라고도 표현이 나와요. 이게 학자별로 이게 셀프예요, 셀프 영어로는요. 그래서 자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은 번역되는 게 우리나라 학자별로 이걸 이제 번역한 게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셨었어요. 뭐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고, 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설계한 좌표. 자, 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설계한 좌표를 아들러는 이걸 가상적 목표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자, 33번. 아들러의 창조적 자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성격 형성의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했다. 그렇죠. 개인의 자유, 선택을 강조했다. 기억하시고, 여기 바로 나오네. 창조적 자기, creative self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시험에는 자아로도 나왔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성격 형성에 있어서 자아의 중요성 강조한 건 에릭슨이죠. 에릭슨이 자아를 강조하면 그건 에릭슨입니다. 에릭슨. 그렇죠. 에릭슨의 우리 심리 사회이론.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 사회이론을 다른 말로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어요. 인간 행동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초기 경험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영유아기 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중시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얘기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인간 행동에서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자, 아들러 유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환경의 영향력만을 들였다 대고 강조하는 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이론에 관한 설명이고요. 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설계한 독특한 좌표. 또 나왔네. 가상적 목표에 관한 얘기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34번. 아들러의 생활양식 유형 중 지배형에 관한 유형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배형. 사회적 관심 들었다 놓고 활동 수준도 들었다 높은 사람이었었죠. 아니죠. 사회적 관심은 들었다 낮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은 들었다 높은 거야. 그래서 뭐죠?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타인들한테는 얼마든지 회방하고 그의 삶을 망가뜨려도 되는 거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게 이제 지배형 성격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 양식. 우리가 아들러는 성격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하지 않았었죠. 뭐라 그랬었어요?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성격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신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적고 활동 수준 높아서 독단적, 공격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혀도 된다고 본 거예요. 자, 옳은 것. 나머지 내용 보시되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높아서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인생과업을 완수하는 거. 이건 사회적 유용형에 관한 설명이고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낮은 유형으로 성공보다 실패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건 회피형에 관한 얘기죠. 회피형. 자, 기생적인 방법. 그럼 벌써 기생형? 획득형에 관한 얘기죠.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회적 관심 많고 활동 수준 낮으며 타인의 안녕에 관심 많다. 자, 이런 유형은 없죠. 예, 사회적 관심 많으면서 활동 수준이 낮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35번 넘어가고 36번 또 넘어갑니다. 다 풀었던 것들이에요. 자, 이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공부합니다. 자, 삐아제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2차 도식협응은 감각운동기 때 나타난다. 우리 공부했고요. 대상 영속성 개념 감각운동기 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학자별로 또 떠드는 게 좀 틀린데 참 재미죠. 대상 영속성은 감각운동기 때 시작해서 다음 단계인 전조작기 때 획득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학자들은 대상 영속성은 감각운동기 때 얻어진다나 획득한다나, 그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봅시다. 감각운동기 때 나타난다, 맞고요. 보존 개념의 획득은 전조작기의 특징이다. 자, 보존 개념의 특징은 전조작기의 특징이다. 보존 개념은 여러분 언제 시작해요? 전조작기에 시작돼서 구체적 조작기, 즉 7살에서 12살 사이에 획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의 획득은 전조작기가 아니고 구체적 조작기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서열화와 유목화의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 특징 맞고요. 우리 구체적 조작기 때는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시작한다 했었어요. 무슨 논리적 사고예요? 균합적 논리적 사고 한다 했었었죠. 바로 다음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 때는 이제 거기도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역적 사고, 즉 가설을 세우는 사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그렇죠.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사고, 그렇죠. 연역적 사고, 가설 수립적 사고를 한다고 공부하셨었습니다. 38번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중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며, 자, 보존을 획득. 자, 그럼 뭐야? 구체적 조작기죠. 그렇죠. 이거 문제 꼭 나올 거예요. 보존을 획득. 보존이 시작됐다. 그럼 전조작기. 얻었다. 즉 획득됐다. 그럼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역조자성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유목화가 가능하다. 분류하는 거죠. 유목화, 서열화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썼습니다. 구체적 조작기 때. 자, 그리고 탈중심화로 인해서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이고요. 39번 삐아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발달의 순서가 있지만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자, 발달의 순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전구형 기억하시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개의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감각운동기 거쳐야 전조작기 거쳐야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거쳐야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단계별 성취 연령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자, 개인차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발달이 완성되면 낮은 단계의 사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 발달이 완성되고 나서 지적 수준에 있어서, 자, 인지적 수준에 있어서 낮은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삐아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퇴행 현상, 인지적 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발달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자, 형식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감정구형, 즉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자,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다루고 있지 않죠?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삐아제는 성인기 이후의 발달에 관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0번 삐아제 인지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발달 단계는 노인기를 포함해서 4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자, 발달 단계 4단계로 구분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감정구형, 그죠? 그런데 노인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융이죠, 융. 분석심리론의 융이 중년기, 그 다음에 노인기, 노년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건 융 얘기고요. 감각운동기에서 목적 지역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맞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젖 주세요 하고서 운다 그랬죠?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젖 주세요, 배고파요 하고 우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거죠. 전조작기에서는 보존, 분류와 서열 등의 개념. 자, 보존 개념, 분류와 서열 등의 개념을 획득, 얻었다. 그건 뭐야?
바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얘기죠. 7에서 12세 사이. 피아제 이론은 아동 대상 프로그램 실행 시 이론적 토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뭐 몬테소리 뭐 이런 데 들어보셨죠? 몬테소리 학습.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 많이 쓰고 몬테소리 뭐 교육 방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전부 뭐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론 체계입니다. 자, 41번. 피아제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생의 발달 다룬다. 아니야. 어디까지라 그래서 성인기는 얘기하지 않는다. 성인기 이후. 즉 중년기, 노년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피아제는요. 자,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자기 대화. 자, 자기 대화 중요성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피아제 씨는요. 자,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야? 앞에서 배웠어. 아동 대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0회 때 시험 봤던 게 14회 때 변형돼서 나온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게 비판당했죠. 그렇죠. 피아제는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자기 딸들의 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스위스 사람들, 라틴족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만든 이론 체계인데 이게 뭐 아시아 사람들, 그렇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 과연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비판받았어요.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인지구조가 발달되어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지 발달 단계는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저절로 감정 구형 단계를 밟으면서 가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굉장히 생리적인 현상이죠. 자, 42번. 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조리 고른 것은 자, 동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형한다. 이건 조절이죠. 우리가 동화와 조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새로운 정보를 접근했을 때 기존의 도식, 즉 스키마를 홀라당 바꾸는 건 뭐였지? 그건 조절이었었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개는 이건 도식 맞죠? 스키마 맞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거 이건 동화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바뀐 거야. 동화하고 조절의 설명이 바뀐 거예요. 자,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의 이제 결과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지적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 평형 상태라고 했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43번.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인지발달의 순서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 상관없이 인지발달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똑같이 감정구형으로 나타난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맞고요. 질적으로 달라지죠. 아주 수준이 점점점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논리적 사고를 하더라도 구체적 조작기 때는 어떻게 해요? 귀납적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한술 더 떠서 형식적 조작기 때 들어가서는 어떻게 형식적, 즉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미래적 현상까지도 추론해서 하는 사고, 즉 추상적 사고나 연역적 사고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인지발달은 동화기제와 조절기제를 활동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그 적응한 결과물이 바로 평형화라고 공부하셨습니다. equilibrium 영어로.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맞죠? 그래서 전조작기가 잘 완성이 돼야 다음에 죄송합니다. 감각운동기가 잘 완성돼야 다음에 전조작기로 넘어가는데, 전조작기 따로 감각운동기 따로가 아니라 전조작기는 감각운동기 때 완성되었던 인지발달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덧붙여서 전조작기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걸쳐요. 뭐야? 전조작기 때 시작됐던 보존 개념이 보존이 아니라 대상 영속성 개념이 죄송합니다. 감각운동기 때 시작되었던 대상 영속성 개념이 전조작기 때 완성이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때 시작되는 걸 다음 단계 와서 끌고 들어와서 그걸 좀 더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다. 자, 정리됐죠? 자, 15의 문제입니다. 자, 44번 알고요. 넘어갑니다. 자, 45번.
삐아제가 제시했던 자기중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2차 순환 반응기에는 자신과 외부 대상 구별이 가능하고 구체적 조작기에는 놀이와 언어에서 외부의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전조작기 때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개념이죠. 형식적 조작기에 자기중심성이 다시 나타나지만 추상적 함정 사고가 가능하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두 번 있다 그랬죠. 전조작기 때 한 번 나타났다가 형식적 조작기 때 또 나타났어요. 이 형식적 조작기가 사춘기죠. 사춘기가 되면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 전조작기 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기중심성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전조작기 두 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디?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하려나 봐 내가. 자기중심성이 두 번 나타난다 그랬어요. 언제? 전조작기 때와 형식적 조작기 때 나타난다 그랬죠. 구체적 조작기에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시작되며 사물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전조작기에 관한 설명이죠. 자, 46번. 자, 삐아제가 주장한 전조작기의 특징 옳지 않은 것, 언어 왕성하다,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시기다. 이거는 감각운동기에 관한 얘기죠. 전조작기 때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시기가 거지 발달되는 건 감각운동기죠. 자, 나머지 보시고 47번.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자, 전조작기의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이었었어요. 자율적 도덕성은 무슨 기 때 나타나요, 여러분? 구체적 조작기 때의 도덕성 개념이었었죠. 보존 개념 획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조작기 때 시작이 돼서 구체적 조작기 때 완성을 하는 거니까 기억하실 거고. 3번, 4번, 5번 자 읽어보시고. 자, 48번 제15회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 얘기예요.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논리적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귀납적 사고가 시작된다 그랬었죠.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어진다. 전조작기 때까지 비논리적 사고였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어지는 거고. 분류와 서열화 탈중심화 언어기술 획득한다. 분류와 서열화 탈중심화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의 구체적 조작기의 성격이 맞죠. 그런데 언어 기술을 획득하는 거는 이건 전조작기 때 얘기잖아요. 그죠? 전조작기 때 얘기입니다. 2살에서 7살 사이에 이 언어 기술 획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골치 아프게 문제를 내놨죠.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하면 양적 속성도 바뀐다. 이게 지금 보존 개념 설명하는 건데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 양적 속성도 바뀌는 게 아니라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더라도 그 양적 속성은 보존되어진다. 그러니까 즉 남아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설명 드렸었어요. 그 메스 실린더하고 비커 놓고 설명했었을 때 콩을 잔뜩 담아서 그러니까 부피 모양은 바뀌어지더라도 질량은 그대로라라고 하는 개념의 보존 개념을 썼었고 구체적 조작기 때 보존 개념 획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죠. 바뀐다가 아니라 그 속성도 보존되어진다. 즉 그대로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49번 보면은요. 삐아제의 감각운동계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하고 서열화시키는 건 전부 구체적 조작기 때 얘기예요. 대상을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이거 구체적 조작기고요. 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 또는 위치에 따라 변화해도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것도 뭐예요? 보존 개념인데 이 보존 개념 전조작기 때 시작돼서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되는 거죠. 감각운동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 15회 때 이게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어.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 전조작기 때 죄송합니다. 감각운동기 때 시작돼서 전조작기 때 획득되어지는 게 대상 영속성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알고 계시죠? 이게 획득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어느 학자는 또 그렇게 썼대. 이걸 획득이라고. 아우 참 짜증나요. 그죠? 어떤 놈님의 말을 들어야 될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항상 대상 영속성은 감각 운동기 때 시작돼서 전조작기 때 획득되어진다가 맞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에요.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 때 완성된다. 무슨 소리야? 전인습, 인습, 후인습 해가지고 아동기가 아니죠. 인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고요. 도덕성 발달 단계 순서는 가변적이 아니라 그랬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거친다 그랬습니다. 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콜버그 이론이. 모든 사람이 도달하는 최종적 도달 단계는 동일하지 않다. 뭐라 그랬냐면은 전인습, 인습, 후인습 단계가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습 단계까지 가고 후인습까지 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상위 단계 도덕적 추론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죠. 없다. 하위 수준에 있는 게 어떻게 상위 수준의 그 지고지순한 도덕적 수준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고요. 콜버그 이론의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성이 낮다는 성차별적 관점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간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로 본다가 아니고 어떻게 봐요? 개인의 인지구조하고 환경 간에 상호작용한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부정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 인정했고 환경과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인간을. 자, 3번 틀렸네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한다. 52번.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도덕 발달은 개인의 인지구조 환경과 상호작용. 예,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기존의 기출 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덕적 판단의 위기적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인습, 인습, 후인습 얘기했었죠.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다. 자, 남성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다. 자, 이 얘기 맞는 얘기인데 이건 누구 얘기냐면 캐롤 길리건이라고 하는 이 콜버그의 제자의 얘기죠. 콜버그는 뭐라 하면 남자만 도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는 도덕성 별로 없다. 이해되죠? 거기에 논박을 하면서 어떻게 이 캐롤 길리건이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은 질적으로 틀리다. 남성의 도덕성은 권리와 규칙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성은 어떻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도덕성이 발달되어졌다. 그걸 이제 캐롤 길리건의 주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은 캐롤 길리건의 얘기입니다.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 다를 수 있다 얘기했고 아동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를 거친다. 자, 스키너 얘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할만하죠, 여러분? 공부하셨던 데서 다 나왔어요. 자,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